드디어 이삿날이 되었어요. 지난 2주 넘게 이삿짐 싸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그래도 바로 앞집 이사니까 이사 자체는 괜찮겠지 했죠. 하지만 웬걸요, 뭐 하나 제 생각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정신없는 미국 이사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메모리얼 데이가 지나고 마침내 이사를 해야 하는 날이에요. 이사를 앞두고 며칠째 계속 비가 와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이사 당일은 구름이 싹 걷혔지 뭐예요. 비 온 뒤라 습도도 높고 후덥지근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사 당일에 비가 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오늘 이사는 교회 장로님 가정이 도와주기로 하셨어요. 마침 방학이 되어서 교수님이신 장로님 가정이 도와주실 수 있었죠. 오후에는 일을 마치고 친구 제이슨이 와서 도와줄 수 있다고 했어요. 제이슨에게는 큰 짐을 옮겨달라 부탁하려고요. 바로 앞집 이사라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대각선이라 2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처음 생각했을 땐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짐을 옮기려니까 꽤나 멀더라고요. 다행히 교회에서 수레를 4개나 가져와서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장로님 가정이 정말 잘 도와주셔서 반나절 만에 80%는 옮길 수 있었어요. 날씨가 꽤나 더워서 계속 짐을 나르다간 건강을 해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점심때 1차 마무리하고 근처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대접해 드렸답니다. 역시 이사 때는 중국 음식이죠. 정말 맛있었어요. 오후 늦게 친구 제이슨이 남은 짐을 도와줬어요. 침대 프레임이나 식탁 같은 크고 무거운 짐들을 위주로 옮기는 것을 도와줬죠. 제이슨은 우리 교회에서 힘센 장사로 유명하거든요. 침대 프레임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데 프렌즈의 유명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네다섯 시간을 계속 짐을 옮기다 보니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주변의 도움들 덕분에 잘 마칠 수 있었어요. 어서 돈 많이 벌어서 다음부턴 사람 써야겠다 생각했죠. 역시 미국 이사와 한국 이사가 가장 다른 점은 짐 싸기와 짐 풀기에 있어요. 옮겨진 짐들의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은 머나먼 여정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박스를 풀고 수납의 공간을 찾아가는 건 하루 이틀이면 되지만 우리의 생활이 새로운 짐의 자리와 위치에 익숙해지는 과정까지 생각한다면 꽤나 기나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을 편집하는 시점은 이사를 마치고 3주나 지난 시점인데요. 아직도 짐을 이리저리 옮기고 새로운 자리를 찾는답니다. 어서 빨리 수납한 물건들은 적당한 위치에 수납하고 사용할 물건들은 제자리를 찾으면서 일상이 빨리 적응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짐을 풀고 하면서 집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이전 세입자가 일주일 전에 나갔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을 다 수리하지 못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재빨리 문제가 있는 부분의 사진을 찍고 관리사무소에 알렸죠. 특히 메인 베드룸의 화장실 문제가 심각했는데요. 변기는 너무 더러운 상태였고 샤워실 바닥 상태도 안 좋았어요. 세면대 아래 장도 더러웠죠. 수리 혹은 교체를 요청했고 며칠 뒤부터 처리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사를 하기 전에 했으면 좋으련만 조금 아쉬웠어요. 아무래도 주방 정리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수납될 물건이 가장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식사를 위한 요리를 하기 쉽지 않았어요.
당분간은 지난번 장 보면서 산 인스턴트나 냉동식품을 먹으면서 지내려고 했죠. 그런데 그 퀄리티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냉동된 음식들을 이분하게 데우기도 쉽지 않고 그 맛도 떨어지더라고요. 겉포장의 설명만 보면 세상 고급 음식의 향연이 아닐 수 없는데 2000년대 전투식량보다도 못한 품질이라고나 할까요? 한국에서 접할 수 있는 정갈하게 요리된 레토르트 식품들이나 밀키트들이 너무 그리웠어요. 결국 그 냉동식품을 먹는 대신에 주방 정리를 더 서둘렀답니다. 이사를 마치고 일주일 동안 집을 고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물론 시설 책임은 관리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비용은 전혀 들지 않았지만요. 그래도 화장실의 변기를 교체하고 샤워실 방수 페인트 작업을 하고 난간 수리를 하는 등 고칠 게 많았기 때문에 수시로 인부들이 집에 들이닥쳤죠. 다행히도 일주일 만에 수리는 모두 마칠 수 있었지만 방수 작업 같은 대형 공사 때문에 화약약품 냄새가 너무 심하고 메인 베드룸을 열흘 가까이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모든 부족한 시설이 잘 보완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렇게 어느 정도 정리를 마친 저희 새로운 집의 공용 공간을 소개할게요. 입구는 지난번 집보다 간결해졌어요. 입구에는 별도의 포치 없이 바로 현관문이죠. 너무 입구가 노출돼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하지만 현관 안쪽은 더 넓고 화사해졌어요. 작은 창에서 들어오는 햇살이 밝은 느낌을 줘요. 그리고 들어오면 분리된 공간에 부엌이 있는데요. 그전 집에선 요리를 하다 보면 온 집에 냄새가 가득했는데 이젠 그럴 걱정이 많이 줄었네요. 그 맞은편엔 다이닝 공간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식탁과 거실이 분리돼서 보다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됐어요. 반층 내려가면 거실이에요. 전에 집보다 더 광활한 거실을 갖게 됐어요. 벽난로도 있어서 운치를 주는데요. 겨울에 얼마나 춥길래 벽난로까지 있나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이 집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거실에서 보는 뷰가 아닌가 싶어요. 현관에 포치가 없는 대신에 거실 앞에 큰 포치가 있고 그 앞에는 어린이 놀이터, 강아지 놀이터, 그리고 넓은 잔디밭이 있죠. 녹음이 우거진 통창뷰를 가질 수 있어서 정말 만족스러워요. 이 집이 전에 살던 집보다 싸게 나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새로운 터전에서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3월 초에 집을 보고 4월 초에 계약한 이 집으로 드디어 이사를 마쳤어요. 이사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 아이도 방학하고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오히려 방학이랑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적응해 나가면 되겠죠? 새로운 집에서의 다양한 좌충우돌 소동들도 영상으로 전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사를 하시면서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댓글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가질게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